자, 잘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은요, 저희 아까 했던 영업수지의 계산 다음에 있을 지분복귀액, 즉 양도시에 처분할 때, 매각할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언제 쓴다고요? 양도할 때. 언제 쓴다고요? 처분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분 복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 미, 세. 자, 세. 요거 자본이득세, 제가 영업소득세랑 헷갈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가격, 즉 내가 판 총 금액에서 매도 경비, 매도하면서 들었던 경비,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개 수수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 매도 가액 나올 거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 즉 처분할 때 그래서 저당에 대한 잔금도 빼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세전 지분 복귀액, 자본이득세, 즉 너가 이거 팔아서 얻게 되는 거에 대한 세금 내세요가 자본이득세였죠. 그 자본이득세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매도 가격이고요. 매도 경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순 매도 가액이 나올 거고, 그래서 순 매도 가액에서 뭐 뺀다고요? 미상환 저당에 대한 잔금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 여기서 자본 이득세를 제하면 마지막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미 세자세 요거 7단계만 거쳐주시면 되세요. 아까 앞에 보셨던 영업현금 흐름은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제가 10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분복귀액, 즉 매각 현금 흐름은요, 총 7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순미 세자세 요 7단계를 거쳐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지분복귀액 계산할 때요. 이거 언제 계산하는 건데요, 쌤? 부동산 양도하거나 부동산 처분하거나 부동산 팔아먹고 나서 나한테 얼마 남는지, 얼마의 지분 복귀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때 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 계산은요,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언제 쓰는데요, 쌤? 양도할 때, 처분할 때 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매도 가격입니다. 즉 이건 뭐예요? 총 매각 대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얼마에 팔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죠. 매도 가격을 추정해서 계산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액은요, 총 매각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요, 매도 경비예요. 경비. 내가 이거를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용이 들었나 라는 건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개 수수료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매도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받는 돈이. 오케이? 그래서 중개 수수료 혹은 법적 수속비 혹은 기타 경비 같은 것들이 다 매도 경비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요, 뭐가 남아요? 순 매도액이 남는 거고, 이 순 매도액 중에서 내가 처분할 때 저당에 대한 잔금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왜? 내가 돈을 빌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잔금을 갚아야 내가 뭐가 나와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내가 이미 빌렸던 돈들에 대한 남아있는 잔금들, 즉 부채 서비스액으로 갚고 있었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 저당 잔금을 빼고 나니 뭐가 남는다고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남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은요,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전 지분 복귀액에 대해서, 복귀액은요, 처분 시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 그게 뭔데요? 자본 이득
세라는 거. 이거 영업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 자, 세라고 외우는 거에서 요거 자가 자본이득세라고. 부세 영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본이득세는요, 처분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전에서 자본이득세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세후 지분복귀액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 세후 지분복귀액만 남는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분복귀액을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또 써드리지. 영업, 현금, 흐름.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줘야 돼요. 처음에 가 몇 단계? 10단계. 몇 단계? 7단계. 그치? 그러면 볼게요. 자, 가, 공, 기, 유, 영, 순, 부채 서비스액, 세, 전, 영업 소득세, 그리고 세후,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죠. 가가 뭔데요? 가능 총소득이죠. 혹은 가능 조소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공은요, 공실 및 뭐요? 불량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는요, 기타 소득이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자르죠. 가공기에서 자르죠. 자, 그러면 공실 및 불량 부채는 빼요, 더해요? 빼야지. 왜? 공실하고 불량 부채 손실 난 거니까. 그런데 기타 소득은 더해요. 왜요? 주차장, 광고판, 자판기 더한 게 뭐가 나온다고요?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고. 그쵸? 그러면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서로 크기 비교가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가공기, 유효 총소득 다음에요. 영업 뭐야? 경비. 요게 영업 소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영업 경비.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뭐 있어요? 포함되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유지 수선 관리비, 그리고 광고료, 전화세, 전화료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전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영업 경비에 필요한 것들, 화재 및 보험료 같은 것들, 그리고 재산세, 보유 관련 조세들, 그리고 건물 유지 수선 관리비 같은 것들 필요한 거 있고요. 그래서 영업 경비를 뺐더니 뭐가 남았어요? 순영업 소득이 남게 되겠죠. 그쵸? 이제 가공기, 유형, 순 했어요. 그리고 순영업 소득에서 뭐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겠죠. 부채 서비스액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세, 전, 영업, 현금, 흐름이 남겠죠.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 더 뭐 빼야 돼요? 영업 소득세를 빼야 되겠지. 그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순영업 소득을 받았을 때랑 세전 영업 현금 흐름을 받았을 때랑.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받았을 때는요, 순대 더하고 이감을 뺐죠. 그래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왔고, 세전 현금 수지를 받았으면요, 세대원 더하죠. 세전 영업 현금 수지, 대체 충당금, 그리고 원금 상환액을 더하고 뭘 빼요? 감가상각액을 빼서 나온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했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고요. 거기서 영업소득세를 빼면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세후 영업 현금 흐름, 세후 영업 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공식은 요거고요. 요것도 함께 잘 기억해 두세요.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제가 이렇게 정성껏 여러분들에게 두 문자를 따서 체크해 드리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다, 영업현금 수지이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시험 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쓰고 싶을 때마다 꼭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쓰셔서 기억해 두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장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영업현금 흐름과 지분 복귀에 대한 정리를 다 끝냈고요. 문제 가볍게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30회 기출 문제입니다. 30회 기출 문제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문이 좀 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지문이 긴 경우들은 포인트와 맥락을 짚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짚으면서 함께 저랑 가보시죠. 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에요? 틀린 것은이에요? 틀린 것은입니다. 30회 기출 문제예요. 1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차감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 영업소득세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영업이에요? 지분이에요? 이거 영업현금 흐름이죠. 그쵸? 그럼 보러 가시죠. 순영업 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순영업 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네요. 그쵸? 2번.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그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뭐가 있어요? 건물 유지, 수선비도 있고요. 맞지요? 재산세 혹은 종부세 관련된 보유 관련 조세들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화재보험료도 하나 써드리죠. 오케이? 그래서 유지수선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정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3번.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오케이. 순영업 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순영업 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뭐가? 세전 현금 흐름이. 맞아요, 틀려요? 파악이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여러분, 가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한단 말이에요. 더한단 말. 자, 가산이란 말이 여러분 더한단 말이고요. 차감이라는 말이 뺀다는 말이잖아. 여기서 더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더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더하는 건 뭐밖에 없는데 가산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가산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차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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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하세요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산하고 틀린 거예요. 가산이 아니라 뭐? 역시 차감으로 바꿔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 영업경비를 차감했다며. 그래, 당연히 빼야지. 여기도 빼야지. 뭐만 더하면 되는데? 기타 소득만. 제가 아까 문제를 풀 때 기타 소득만 더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30회 기출이 나왔다니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쉽게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이게 가산이 더하는 거고 차감이 뺀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인다니까. 그럼 보세요. 가산한다는 말이 딱 나오면 뭐가 보여야 돼요? 기타 소득이란 말이 보여야 된다고. 가산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다 차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알았던 사람은 이거 맞았겠네요. 네. 한 번에 보이지.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이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이게 못 풀만한 문제였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가산은 더하는 거고 차감은 빼는 거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세전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라는 거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한다. 라고도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풀은 저랑 하는 거예요. 이론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는 게 문제풀이에서 보여진다니까, 실력으로.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론을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시험장에서 주는 시험지에 이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시험장에서 철저하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지문을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이론을 챙겨가는 거잖아. 그쵸?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랑 꼭 함께.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보인다니까. 이게 아직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래요. 저랑 함께 문제도 이론 이렇게 공부하고, 이론하고 정리하고, 이론하고 정리하고, 총 정리하고, 문제풀이 사이사이에 넣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인다니까. 그거를 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3번이 틀린 지문, 차감이고요. 4번, 세전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 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장금을 봐봐. 여기도 나오잖아. 차감 나오잖아. 차감 나오잖아.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보시죠. 세전 지분 복귀액은 여기 나오잖아.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신의 순 매도가의 순 매각 대금에서 못 빼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자금을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네요. 지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문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전 지분 복귀액이니까는 이거 영업이다, 지분이다. 이거 지분, 매각 현금 흐름 얘기하는 거죠. 지분 복귀액은 자신의 순 매각 대금에서 미상환 저당장금을 뺀 거다, 차감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맞죠? 보유할 때 뭐 나온다고? 운영할 때 뭐 나온다고? 소득 나온다고. 소득이득. 맞죠? 그리고 팔 때 뭐 나와요? 팔 때 처분 시, 양도 시, 매각 시 뭐 나와요?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득이득은요, 운영, 영업 현금 흐름 쓰는 거고, 자본이득은요, 매각 현금 흐름, 즉 지분 복귀액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다 정리 드렸던 문제들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차감. 이게 답이었다고. 이것만 볼 줄 알면 됐었다고. 그래서 가산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가산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기타 소득밖에 가산할 게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30회였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요 앞에 잠깐 지울게요. 지분 복귀 지우고. 여러분, 제가 이 공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요. 이 공식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여기 영업현금 흐름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유효총소득을 산정하죠. 뭘 산정해요?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 어디 있는데? 유효총소득 여기 있네요. 그쵸? 유효총소득 여기 있네요. 요거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뭐가 있어요? 그럼 필요한 항목은 어디 있겠어요? 필요한 항목은 위에 있겠네. 그쵸? 그래서 유효총소득을 산정하려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요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가능총소득을 알고 공시 및 불량부채 알고 기타 소득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와 있는데? 임대료 수입 나와 있잖아. 임대료 수입 나와 있잖아.
수입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총소득이잖아. 그쵸? 영업소득세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데? 밑에 있는데?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자 상환액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언제 써먹는데요? 영업소득세 구할 때. 순대 이감할 때. 이감할 때. 순대 먹다가 다른 느낌 날 때. 그때 빼는 거지.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 외 수입. 요거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이게 뭔데? 기, 타, 소, 득. 영업 현금 흐름과 지분 복귀액에서 더해주는 단 한 가지의 항목입니다. 맞죠? 더한 게 뭔데? 가산하는 항목 한 가지죠. 이게 뭔데? 영업 외 수입. 그래서 가산하는 항목이니까 이거 뭔데? 영업 외 수입. 이것도 함께 잘 기억해 두세요. 기타 소득은요, 영업 외 수입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고, 영업 경비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유효 총소득 바로 밑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구하는데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겠지. 그럼 유효 총소득까지니까는 영업 경비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하지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뭐 유지수선비, 재산세, 그리고 화재 보험료, 광고료, 전화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감가상각비도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대 2감 할 때 빼는 거, 세대 원감 할 때 빼는 거, 뭐 구할 때 뺐었는데 영업 소득세 구할 때 뺐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요, 임대 수입이랑 영업 외 수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개잖아.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2개. 근데 여러분, 이게 개수랑 번호가 안 맞는 경우를 위해서 반드시 여기다가 2개라고 쓰시고 2개를 체크하시고 답을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예요. 풀어놓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나온다면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왜? 2개니까.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2번 찍는다니까. 이거 찍고 넘어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 개수를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반드시 풀고 나서 개수를 쓰시고 있잖아요. 개수를 쓰시고 개수를 보고 체크를 하고 답을 체크 한 번 더 해주세요.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2개인지 2번인지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대망의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차분히 한번 계산을 해보죠. 제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늘 시험 칠 때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태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이다. 뭘 구하는 거예요?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는 끝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좀 쉬웠어요. 생각보다 쉬웠는데 이게 계산을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맛보기로 보여드려야 돼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 가능총소득에서 가공기 자르고 유형 잘라야 되죠.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세전 영업소득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공기 유형 순 부세 영세 뭐 구하는 건데 우리는 세후 현금 수지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뭘 빼요?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요? 영업 경비 빼고 빼면 뭐 나와요?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고 세전 현금 수지 나오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 소득세 빼고 뭐가 나와요? 세후가 나오죠. 그런데 혹시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 영업 현금 수지를 구할 때는 여러분 세후를 구하라 그러면요, 요거 세후를 체크하시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영업 소득세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추측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쭉쭉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여러분, 가능 총소득이에요. 강수소득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 얼마? 4,800만 원. 4,800만 원 나왔죠? 800만 원 나왔고, 공실 얼마예요? 가능 총소득의 5%. 이거 5%면 얼마인데요? 240만 원. 맞나요, 여러분? 그럼 맞네요. 240만 원을 빼고 기타 소득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수입이나 광고판 수익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고. 빼면 얼마 나와요? 4,800에서 240만 원 빼면은 4,560만 원 맞아요? 4,560만 원이 나올 거고. 맞죠? 영업 경비는 있어요, 없어요? 영업 경비 있네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쵸? 영업 경비 역시 5%가 나왔네요. 그래서 240만 원을 또 제하면 얼마가 나와요? 4,320만 원이 나오니까 이 4,320만 원에서 이제는 뭐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이 하나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네. 그렇죠? 이게 뭔데요? 더한 게 부채 서비스액이다. 왜요, 쌤? 원금 더하기 이자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나올 거고, 세전 영업 현금 수지가 얼마 나오겠어요? 3,32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되시죠? 3,32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쭉 달려왔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뺐고, 기타 소득 없으니까 안 더했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뺐고, 영업경비 빼니까는 순 영업 소득이 나왔고, 부채 서비스가 얼마 나왔어요? 1,000만 원 나왔고,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 빼니까는 세전 나왔고, 세전에서 영업 소득세를 빼면 나오는 게 이제 세후인데, 최종을 앞두고 영업 소득세에서 문제가 지금 걸렸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 소득세를 구해야 돼요. 요거 서비스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하고 세전까지 나왔는데 영업 소득세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순대, 이, 감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세대원, 감이 있죠. 그래서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빼죠. 그리고 세대원은 더하고 감은 빼서 세율 곱하는 거예요. 세율 어디 있어요? 영업소득 세율 여기 있네요. 20%. 맞죠? 그런데 우리는 순대 이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순영업소득으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그래서 순대 이감인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어요? 4,320만 원. 순영업소득이 4,32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 대체 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체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뭐가 없다? 대체 충당금이 없다. 그쵸? 그럼 없으면 안 빼면 돼요. 없잖아. 빼지 말고 여러분 이제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이 나뉘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이자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이자 비용 빼면 얼만데? 이자 비용 얼만데? 8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고. 맞죠? 왜? 얘만 빼야 되는 거니까 뭐만? 얘만 이자 비용만 빼야 되는 거니까 뭐 뺀다고? 800만 원 뺀다고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감가상각비 있어요. 감가상각비 있네. 어디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감가상각비 얼마?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3,320만 원이 나오죠. 이게 뭔데요, 쌤? 과세소득인 거지.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쌤? 이게 과세소득인 거지. 대체 충당금 없어요. 요거 대체 충당금이야. 아시겠죠? 대체 충당금 없고 과세소득 얼마? 3,320만 원이고 그리고 세율을 곱해야 되죠. 세율이 얼마인데요? 20%를 죄송해요. 자, 세율 얼마? 20%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를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664만 원. 3,320만 원에 세율 20%니까 이게 얼마예요? 664만 원. 3,320만 원에 20%니까 664만 원을 빼면 답이 총 얼마가 나오냐면요. 2,656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과세소득은요. 3,320만 원에 세율 얼마? 20%를 빼면 그게 얼마인데요? 664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3,320만 원에서 664만 원을 빼면 2,65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었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율이 얼마예요? 664만 원을 빼면 되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율가 얼마 나와요? 2,656만 원이 총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 나왔다고요? 2,656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가 얼마 나왔다? 영업소득세가 요만큼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율 20%를 빼면 세율 20%를 빼면 영업소득세가 664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20% 제하면은 세율 20% 빼서 664만 원이 되고요. 총 세후 현금 수지는요. 2,65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한번 세후 현금 수지 구해봤는데요. 과세소득에서 세율 20%를 곱하니까는 664만 원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영업소득세가 얼마? 664만 원. 요거는 뭐예요? 3,320만 원에서 곱하기 세율 20% 한 값이에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세전과 과세소득이 똑같네요. 그래서 영업소득세가 얼마 나왔다고요? 664만 원. 664만 원 나온 거를 빼니까요. 총 세후는요. 2,656만 원이 나왔다는 거.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후 현금 수지 구해 봤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 한 문제당 1분 내지 혹은 길어야 2분 정도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태를 써 두셨다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속도가 있으셨던 분들은 숫자만 쫙 넣어서 세전까지 한 번에 구하시고 나서 영업소득세 순대이감으로
푸실 수 있었던 분들은 이걸 한번 도전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세전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과세 소득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전 아니에요, 요거. 그래서 과세 소득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과세 소득의 20% 하니까는 얼마? 영업소득세가 664만 원. 그래서 세전에서 빼니까는 세후는요 2,656만 원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후 현금 수지 구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실력이 쌓이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마시고 함께 저랑 끝까지 가시다 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는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스스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함께 이끌어 드릴게요. 자 이제 302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제 영업현금 흐름과 지분 복귀액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페이지는 302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30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요. 저와 함께 노래만 한 곡 부르시면 되는데 해주실 수 혹시 있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 곡 듣고 가시죠.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안 보고 해볼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오케이? 이 노래를 제가 5,000번 이상 불렀어요. 참고로 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론의 후반부는요 여러분 영업현금 수지와 매각현금 흐름 즉 지분복귀액과 이 뒤에 나오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종류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요것만 외우시면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법에 3가지 뭐요? 순, 내, 지, 가 있고요. 그리고 어림셈법에 뭐가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고요. 비율분석법에요. 대부부채 총령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요거 2가지는 같이 정리해 드릴 거고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 비율이 있는데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 써먹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비율분석법에서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함께 할 거예요. 어디서요? 순내지, 순영가, 내부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에서요. 할 거예요. 그런데 순영가법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미 좀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써먹을 수 있어요. 왜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순영가법은요. 지출을 냅두고 유입을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그 유입에서 지출을 빼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순영가법은요. 빼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에서 뭐를 빼냐면요.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빼서 구하는 거라고 빼서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뭐 한다고요? 빼서 구하는 거고 수익률법은요. 같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요? 같게 만드는 거예요. 같게. 뭐를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법은요, 여러분, 잠깐 뺄게요. 유출과 유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수익성 지수법이니까 나누는 건데 헷갈리지 마세요. 유입, 유출. 미안합니다. 혹시 식사 중이셨거나 뭔가 드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입, 유출. 유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유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유입, 유출. 유입이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 위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 입이 분자에 와야 된다는 거. 유출이 분모에 내려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은, 승수법은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은요 2개가 무슨 관계냐면요, 요게 역수 관계고요. 승수법은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법은요 총 3가지가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 뒤에 가서 할 건데 4가지가 있고 수익률법은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 어승수 하시면 되고요.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라고 해서 총 투자한 내 돈분의 부채를 우리는 대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채 비율은요, 내 돈, 즉 지분분의 부채를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다 하나씩 공식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여기 써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다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갈 거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또 쓸 겁니다.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여기에 답이 이미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는데요, 쌤? 이 자리에 들어있어요. 이게 부채 감당률인 거지. 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에요. 공식이래요. 그래서 순영업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 이미.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은 부채 감당률이다. 만약에 저한테 쌤 학개론에서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만 뽑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걸 뽑겠어요. 왜요? 부채 감당률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 부채 서비스액을 구한 일도 많고 순영업 소득을 구한 일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과도 관련이 있고 순영업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부채 감당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구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하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요하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었고요. 채무불 이행률이에요. 채무불 이행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불 이행률이라서 위에 올라가는, 즉 분자에 올라가는 게 2개야. 2개야. 뭐가 올라가겠어요? 채무불 이행률이라니까.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 2개가 올라가겠지. 뭐가 올라가느냐? 설명드리죠.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무불 이행률은요, 영업 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가는데 밑에 내려오는 게, 분모에 내려오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유효 총소득. 아시겠죠? 자,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 봐봐. 위에 분자에 2개가 올라갔다고. 뭐가 올라갔는데? 돈 쓰는 거, 돈 나가는 거 2개가 올라갔다고. 뭐?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올라갔는데, 그치? 그럼 이걸 그대로 돌리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유잖아, 유가 되잖아, 유가. 그러면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두 가지가 채무불 이행률인데 이거 그대로 뒤집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유효 총소득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왜? 채무불 이행률이니까. 채무불 이행률이니까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을 분자에 올리고 그대로 뒤집어서 밑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유효 총소득이 와야 된다고. 왜 내가 이 짓을 하느냐? 채무불 이행률에서 분모가 유효 총소득이 무조건이에요. 이거 only one이야. only one. 유일하다고. 다른 것들은요. 총소득을 주면 이게 가능 총소득인지 유효 총소득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지문에서 가능인지 유효인지 구분해서 써주는데 채무불 이행률은요. 반드시 밑에 뭐가 와야 된다고. 채무불 이행률이니까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채무불 이행률이니까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불 이행률이었습니다. 유효 총소득이에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총자산 회전율은요. 요게 나중에 수익률법에 가서 총소득 승수의 역수로서만 쓰이는데요. 이렇게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이다 라고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경비 비율은요. 뒤에 가서 함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랑 함께 노래 부르셔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자, 출발합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파트는 어디? 어디서든 투자론 풀 수 있다고 없다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까지만. 아시겠죠? 개론 송도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시간같이 고려합니다. 어승수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인데요.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3가지, 순내지, 순양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어림셈법 2가지, 승수법, 수익률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 대부 부채 총령,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불 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요거 6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몰라서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외우게 해드리기 위해서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CM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투자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번만 갈매기한테 이렇게 밥을 주면서 언제든지 투자론,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 수 있는 그런 투자론을 해방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온 겁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현금 수지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못 풀면 죽는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풀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출발하시죠. 상당히 쉬운 부분이에요. 누구랑 하면? 저랑 하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거든. 뭐라고요? 잘 봐. 시간 가치를 고려한대잖아. 얘는 계산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잖아. 얘는 공식만 쓰면 된다고. 공식만. 그런데 공식만 쓰면 되는데 얘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한데 이게 뭔데?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수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거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것만 완벽하게 외운다면. 아시겠죠? 화폐, 시간가치 계수, 그리고 앞서 배웠던 영업현금 흐름, 지분 복귀액 계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분석 기법의 종류, 요거 세 개가 투자론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근데 왜 이 투자론 오늘 못 잡아서 난리냐고. 이렇게 쉬운데. 아시겠죠? 일내, 일연, 연현, 저상, 연내, 감기 딱 외우시고 역수관계 외우시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현금 넘어와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하시고 매매순미 세자세 하시고 순내지는 계산하는 거니까는 연금의 현가 혹은 일시불의 현가를 통해서 미래의 시점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 유입을 계산한 거를 현재의 지출을 빼면 순현가가 나오겠지. 그 문제가 제일 자주 나오겠지. 그리고 밑에 승수법과 수익률법 그리고 대부부채 총량은 공식만 쓰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 공식을 씀에 있어서 이 영업현금 흐름의 계산에 식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게 투자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투자론의 전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2교시부터 3교시부터 이제 요거 하게 될 텐데 잠깐 쉬셨다가 잘 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저와 함께 3교시에서 철저하게 한번 출발해 보시죠. 즐겁고 재미있고 가볍게. 손이 가요 손이가 할인연금 수지법에 쓴내지 어승수 대부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5분 뒤에 봬요.